네, 강프로입니다. 네이버 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이 급락하는 상황 속에서도 네이버는 계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11월 5일 기준에서 3% 상승해서 27만 원대 마감이 됐고요. 이렇게 강세를 보인 이유는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환경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 GPU 20만 장 이상이 들어온다는 호재도 작용을 했겠죠. 근데 이걸 보셔야 됩니다. 항상 신고가 종목이 강세 구간을 계속 만들어낸다. 근데 이건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장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하락 구간이 나왔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보면 어떻습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하고 나서 조금 땡기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장중에는 9% 정도까지 하락 구간이 커졌고,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 정도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죠.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은 딱 한 가지다. 시장이 빠졌을 때는 아무리 강한 종목군들이라도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 흔들리는 과정에서 약했었던 종목군들이 있죠. 그쵸? 그런 종목군들이 오히려 강했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군들. 그쵸? 신고가 구간에 있었지만 조정을 받을 때는 다 똑같이 조정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 항상 신고가 종목군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군들, 그런 종목군들을 아예 안 보기 때문에 그나마 약한 게 지금 신고가를 만들어낸 에코프로지만, 에코프로가 신고가를 만든 이 구간을 보면 거의 한 10월 말이 다 되어서예요. 무슨 얘기냐? 시장이 엄청난 강세를 보였었던 게 6월 이후가 되는데 6월 달에 이미 시장은 신고가를 만들었어요. 이 만든 이후에 같이 신고가를 만들었었던 종목 뭡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네이버 같은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그리고 AI 쪽으로 더 확대시켜서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나 이런 종목군들이에요. 똑같이 신고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 에코프로는 신고가는커녕 바닥을 다지는 정도에서 그쳤죠. 그리고 마지막에 강세를 보이니까 어때요? 에코프로도 시장 조정 받을 때 똑같이 조정을 받는다. 뭐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적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애초에 시장하고 결이 같은 종목, 시장의 등락 구간하고 결이 같은 종목군들은 중간중간 장기간 침체를 겪어왔었기 때문에 내용 보시면 어때요? 흔들림이 있죠. 고가 매물을 받아 먹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매물을 받아 먹은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다시 가격대를 높이고 신고가 구간으로 다시 달려갑니다. 무슨 얘기냐?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먼저 올라간 종목군들 위주로 강세를 보인다. 이게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작용을 합니다. 미국 시장 체크 한번 하고 갈게요.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어때요? 조정을 받죠? 엔비디아.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2% 정도 조정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엔비디아 계속 고가 구간에 있어요. 고가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24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이 정도 조정 안 줘요? 이 정도 조정 안 주겠어요? 준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동성 장세는 아직 오기 전이다. 미국 시장 기준에서. 유동성이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 그리고 양적 긴축이 끝나야 되는 상황. 근데 양적 긴축 QT죠. 이번 10월 달 FOMC에서 연준에서는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양적 긴축에 대한 종료를 11월 1일부터 하겠다. 이미 양적 긴축, 즉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양적 완화가 끝났었던, 즉 양적 긴축이 시작됐었던 부분은 끝났다. 이제 내년이면 양적 완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근데 양적 완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금리부터 내려야 됩니다. 아직 유동성 구간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유동성이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3년 차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뭐가 발생해요? 미국 시장에 조정을 불러일으켰었던 이거, 미증시 덮친 AI 거품, 공포, 한국, 일본 증시에도 옮겨 붙었다. 이런 내용인데 미증시 내용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팔란티어 볼게요. 팔란티어도 보세요. 24년도에 강세, 25년도엔 더 올랐어요.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팔란티어도 AI 관련주입니다. 근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도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아지는 것보다 주가가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내용, 이런 내용들이 항상 존재합니다. 지금은 AI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지만 다른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구간이 오더라도 너무 당연히 이런 거품 논란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가격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건 이 종목이 올라갈 거야, 앞으로 어떤 호재가 있어,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게 호재야. 그런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 그러면
대놓고 매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팔란티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AI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무엇보다 팔란티어는 AI의 핵심 기업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종목인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I 하드웨어 쪽이죠. AI 하드웨어, 즉 GPU에 대한 핵심 종목이고요. GPU에 대한 핵심 종목은 엔비디아 말고도 있습니다. 뭐 브로드컴이 될 수도 있고 AMD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떻습니까? 모두 강세 구간에 있죠.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 즉 지금 네이버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이버의 실적이 뭐 굉장히 좋아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왜? 지금 투자를 해야 될 때니까. 실적이 지금 좋아서가 아니라 이쪽 구간에서 신고가를 만든 건 그렇죠? 이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뭐 국가대표 AI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앞으로 AI의 한국에서는 핵심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 무엇보다 최근에 한국으로 26만 장의 GPU가 들어온다는 내용과 함께 앞으로 네이버가 최신형 GPU가 들어가 있는 데이터 센터를 사용을 하면서 조금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고가를 만들었고 다시 강세 구간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바닥에 있는 종목이 뜬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무조건입니다. 이건 이미 강세를 보인 종목군들을 지속적으로 공략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겠습니까? 삼성전자 어때요? 빠졌죠. 22평 지지 반내 만에 이런 것들 따지고 있을 텐데 이런 거 하지 말고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은 0606 화면 눌러서 보시면 되고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그쵸?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 잡았죠? 그리고 반등 확인하는 족족 매수 구간 계속 잡았습니다. 그런 결과 최근에 고가 찍고 빠지고는 있지만 저는 매도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내가 매수했었던 가격까지 내려오려면 이미 30% 가까운 하락 구간이 또 발생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 두산에너빌리티는 아직까지 시세 구간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강세를 보이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NHN, KCP 같은 거 어때요? 그렇죠? 하루 만에 20%씩 이렇게 수익 구간 터지죠. 근데 이것도 언제예요? 신고가 구간에 있다. 무슨 얘기냐? 가격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렇죠? 네이버도 이렇게 시장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강세를 보였었던 이유는 6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이고 너무 장기간 침체 구간을 겪어왔었기 때문에 이런 매물 소화 과정이 한 달, 두 달, 석 달째 이어지고 난 이후에 가격 반영이 되고 있지만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 끝은 언제예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결과가 나왔을 때 그 결과는 언제예요? AI 관련된 실적이 나왔을 때입니다. 근데 그건 2년은 지나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정부 이야기를 살짝 넣어서 우리가 본다면 정부에서 코스피 5천 보내겠다 그랬죠. 5천 보내겠다고 했는데 뭐 이미 뭐 4천이네 4,200이네 이런 것들 따지지 말고 우리는 딱 한 가지만 보면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까지는 이번 정부의 힘이 강력할 겁니다. 근데 5천 포인트를 보내겠대. 그렇죠? 그리고 5천 포인트를 보내기 위한 뭐 유동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겠죠. 이게 내년까지는 시장에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죠? 내년 이후에 어떻게 되든 간에 내년까지는 받아들여진다고요. 그럼 지금은 1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어요. 여기서 팔아야 된다?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매수해야 되는 구간이 온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 즉 AI로 인한 실적이 좋아지는 상황은 2년 정도는 지나야 됩니다. 최소 1년 이상, 그리고 길어도 2년 전후에 상승 구간이 남아있다.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시고, 그러면 미국 시장에서도 AI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지 근 5년 정도를 채우는 거기 때문에 규모 있는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AI 거품론이 이때 터질 수가 있다.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 거품론은 올라가는 모든 주식에 동일하게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봐야 되는 부분은 거품론의 본질, 가격이 먼저 올라가는 딱 첫 번째 있는 신고가 구간에만 집중을 하자. 그리고 신고가 구간에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타점 잡을지 그 부분인데, 타점을 잡기 위해서는 시장에 대한 판단, 왜 올라가는지 왜 빠지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네이버에 대한 실시간 타점, 그리고 신고가 종목, 신고가 주도주에 대한 실시간 타점도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크게 빠졌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내용 부분 이래요. 코스피 코스닥 급락 마감, 장중 6%까지 하락폭이 커졌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주도주로 분류된 모든 종목들이 약세 마감이 됐다. 그렇다고 그동안 약세였던 종목이 오른 것도 아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늦게 올라갔다고 해서 가격이 싸다고 해서 실적 대비 저평가를 받았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이버 올라가면서 그렇죠? 이쪽 구간에서 신고가를 확 올라가면서 만들었는데 실적이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미래 가치가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 밑에 보면 어때요? 핵심이 나와 있죠. 시장 조정, 주도주 조정, 주도주 버티는 상황이 돼야 되고 시장 조정에는 약세 종목은 계속 조정을 받는다. 뭘 해야 하는지 명확하다. 즉 주도주 신고가 종목군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쭉 내려보면 종목군들에 대한 내용.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포함 관련주. 두산에너빌리티는 AI 에너지로 볼 수 있고 반도체 종목군들은 AI의 핵심 부품이 되겠죠. 그리고 조선은 AI와 관련이 없지만 신고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주로 넣어야 되고 바이오는 금리 인하 시그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약간 주춤하죠. 연준 내에서도 지금 말들이 많으니까. 그러면서 바이오는 조정을 받고는 있는 상황인데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관 계속 잡고 있고 전 금요일부터 매수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로봇 같은 경우에도 계속 AI 관련주로 보유하고 있다. 결론은 모두 신고가 종목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되고요. 주도 섹터는 조선, 원전, 반도체, 바이오, AI 관련주 이 안에 있다. 네이버는 뭐예요? AI 관련주 안에 있다는 거죠. 이 모든 내용들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실제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었던 내용이죠. 키움 사용하시는 분들 0606 화면 보시면 되고 모든 내용들이 다 신고가 종목이죠. 그런다고 하더라도 20% 그리고 내일 내렸을 때 매도 예정인 로보스타와 같은 종목입니다. 어때요? 이미 9월 달에 15% 13% 수익 구간 만들어냈는데 반등 확인했죠? 매수 구간 잡았죠? 어때요? 이미 100% 가까운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고가에 팔았으면 좋겠지만 고가에 팔라는 이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요. 저가에 안 사잖아요. 최고가에도 못 잡습니다. 내려오는 거 보고 팔아도 늦지 않다. 아직 보유 중이고요. 내일 추가적으로 하락 구간이 발생했을 때 매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워낙에 강했었던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대략 한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한 다음 주 초반 요 정도 구간에서는 로봇주는 매도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다시 반등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 잡을 거다. 이미 100%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잡았을 때의 상황 어떻게 되는 거냐? 두산에너빌리티 어때요? 신고가 이후의 매매 구간. 그런 결과 7월 달에 이미 188%의 수익 구간 만들었죠. 그리고 반등 확인 과정에서 계속 매수 구간 잡았죠. 그런 결과 어때요? 이미 40%대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여유 있죠.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된다고요. 확인했을 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그 내용은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릿수 또는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가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여기 네이버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010-8713-1916으로 네이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올라갈만 하면 이렇게 조정을 줍니다. 근데 네이버는 이미 충분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가파른 조정 구간을 준다는 건 조정을 빨리 끝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네이버를 포함해서 신고가 종목군들을 어떻게 타점 잡을지 그 부분은요.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네이버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